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가지고 뇌영상 기술, 특히 뇌종양 진단과 추적 관찰에 쓰이는 MRI와 또 최신 기술들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가끔 어지럽다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게 어쩌면 뇌가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궁금증에서 출발해서요. 뇌 MRI 검사 안내문부터 전문가 칼럼, 또 연구 논문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MRI가 뭔지, 또 조영제는 왜 쓰는 건지, 그리고 안 쓰는 경우는 또 어떤 건지, 더 나아가서 관류 MRI라는 것과 인공지능, AI가 이걸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MRI, 그러니까 자기 공명 영상은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장하고 고주파를 쓰는 거죠. 방사선이 없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요. 네, 특히 뇌종양 볼 때는 CT보다 조직 구분이 훨씬 잘 돼요. 그래서 종양 범위나 혹 같은 거, 아니면 피가 난 거, 이런 성격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기본 검사로 많이 쓰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조영제를 꼭 써야 하냐는 거예요. 조영제는 그 혈관 뇌장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가 망가진 종양 부위를 더 잘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종양 종류나 이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악성도 판별하고 치료는 잘 되고 있는지 보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게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린이 뇌종양 재발 연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조영제를 쓰든 안 쓰든 진단 민감도에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물론 조영제 없이 찍은 MRI가 모든 환자에게 다 최적인 건 아니었고 또 그 가돌리늄 조영제가 뇌에 쌓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기존 생각에 질문을 던지는 결과였어요. 그래서 조영제 쓸 때는 금식해야 하고 알레르기라 신장 괜찮은지 확인하고 몸에 금속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준비가 꼭 필요한 거군요. 폐쇄공포증 있는 경우도 미리 말해야 하고요. 그럼 이런 조영제 문제를 좀 넘어설 수 있는 더 발전된 기술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관류 강조 MRI, 영어로는 퍼퓨전 MRI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뇌 특정 부위에 혈액이 얼마나 도는지, 즉 뇌 혈류량을 재는 기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내주신 연구 자료에도 나오듯이 보통 악성도가 높은 종양일수록 빨리 자라려고 혈액을 더 많이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뇌혈류량, 이걸 RCVB라고 하는데 이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수술 전에 종양 등급을 예측하는 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게 치료 후에 이게 종양이 다시 자란 건지 아니면 그냥 방사선 치료 때문에 조직이 좀 변한 건지 이걸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재발한 종양이 방사선 괴사보다는 혈류량이 좀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와, 혈류량으로 그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것만 딱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한계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핍지교종 같은 어떤 종양은 악성도가 낮은데도 혈류량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림포종이나 다른 데서 전이된 뇌종양은 악성인데도 혈류량이 오히려 낮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RCVB 수치가 중요한 정보는 맞는데 이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다른 영상 소견이나 환자의 임상 정보랑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아하, 바로 이런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서 인공지능 AI가 이제 등장하는 거군요. 그냥 정보만 보는 게 아니라 숨겨진 의미라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렇죠. AI가 워낙 방대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니까 사람이 그냥 봐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미세한 특징이나 패턴까지 찾아내서 진단을 돕는 거예요. 뇌종양 쪽에서는 AI가 영상 위에서 종양 경계를 아주 정밀하게 딱 그려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W브릿지 컬럼에도 나왔듯이 AI가 MRI 영상만 보고도 IDH 같은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변이 유무가 종양의 예후나 치료 반응에 엄청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조직 검사 없이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환자에게 맞는 치료 계획 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조직 검사 없이 유전자 정보까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AI는 MRI 영상 자체의 질을 높이기도 해요. 노이즈를 줄여서 더 선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GE, 필립스, 지멘스 같은 회사들이 내놓는 기술처럼 검사 시간을 거의 절반 가까이 확 줄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더욱 빠르고 좋아진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관료 MRI 분석의 정확도도 높여주겠죠. 그래서 치료 반응을 더 정밀하게 평가하거나 요즘 많이 하는 면역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그런 연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서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까지 이해하고 기존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치료 전략을 찾는데도 AI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기본 MRI 원리부터 시작해서 조영제 사용의 의미와 또 고려할 점들, 뇌혈류를 보는 관료 MRI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이 모든 영상 분석 과정을 확 바꾸고 있는 AI의 역할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뇌종양 같은 병을 더 따르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환자에게 덜 부담스러운 방식으로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잠깐 얘기했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왜 정밀 검사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검사들이 어떤 깊은 정보들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AI가 MRI 영상만으로 종양의 유전적 특징까지 완벽하게 읽어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정말로 몸에 칼을 대는 그런 조직 검사 없이도 진단부터 치료 계획까지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